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죠. 유상종, 끼리끼리 한동훈 비대위 사임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정말 웃겨요. 한동훈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자기는 300명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고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사무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0명 사투리. 나는 지금까지 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이런 언어 태도, 관행 안 따를 거야. 나는 5천만 국민들의 언어를 쓰겠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쓰는 건가 궁금했어. 그런데 지난 26일 날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죠. 그러면서 수락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어땠어요? 정말 5천만의 언어였어? 5천만의 언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국민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식을 가지고 말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수락 연설 사무리에서 분석했지요. 그랬습니까? 우선 비대위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할 때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우리 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됐다.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세워지게 되었다. 지지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사과해야 돼. 근데 사과 같은 거 한마디 없죠. 자기 반성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욕설, 분노 그것만 있죠. 황당해. 황당하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아니 사실은 뭐 한동훈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너무 띄워주니까 이 새끼가 윤석열하고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주 샤프하게 아주 정말 젠틀하게 연설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젠틀합니까? 젠틀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입에 그냥 걸레를 물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험악하고 저질스러운 얘기입니까? 당대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이게 무슨 5천만의 언어야. 자세한 내용은 지난 26일 날 했던 사무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동훈 자체는 5천만 명의 언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딱 똑같아. 수준이 윤석열하고 똑같아. 정말 한심한 새끼. 그럼 중요한 거. 그럼 한동훈이가 비대위원 8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8명? 비대위가 8명이에요. 8명 중에 2명은 당연직,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고 한동훈이 실제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이야. 6명. 그럼 누굴 세울까? 실제로 뭐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한계가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상징성이죠, 상징성. 그 6명을 누굴 세울까? 5천명만 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지? 근데 누굽니까? 우선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김혜지 의원. 그리고 민경우, 김경률, 구자룡, 장서정, 한지아, 박은식, 윤도현. 비교적 다 젊은 층들이에요. 그리고 민간. 국회의원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정치인이 아니죠. 이거를 5천만 명의 언어로 쓰겠다고 하는 한동훈이 모든 국민들이 공감받기 위해서 임명한 위원들이거든. 근데 최근 기사에 보면은 민경우, 박은식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진짜 황당하죠. 황당해요. 당장 민경우 오늘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어요. 비대위원 세워지자마자 사퇴했어. 민경우는 지금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라고
소개받고 있죠. 그리고 뭐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민경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가 진짜 주섭하죠. 여기가 진짜 주섭하고 진짜 이 뭐라고 할까 이들이 말하는 종북 운동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이 민경우예요. 이 민경우가 있던 단체가 어디냐면 범민종연합 거기 사무처장이었어요. 그래서 민경우는요 이미 90년대에 국가보안법으로 2번이나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2번이나. 이건 당시 그 민경우 관련된 기사거든요. 북돕기 성금 조총련에 송금했다 하면서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이 됐다 그러거든요. 범민련은 97년도에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이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적단체야. 지금도. 근데 이런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냥 진보 그게 아니고 진짜 주사파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전향한 거지. 전향을 한 거야. 최근에 엄청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금년 8월달 나온 기사거든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우겠다.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 동지회 결성. 이게 무슨 말이야?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한마디로 전향한 사람들. 한마디로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이런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지금은 전향한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이 만든 단체가 지금 동지회야.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 동지회 결성. 이렇게 제목을 쓰니까 헷갈리잖아. 한마디로 변절한, 전향한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것들이 나이 처먹고 만든 단체가 이 동지회예요. 지금 이 보수 정권에서 뭐 하나 해먹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건 제 해석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은경, 주대환, 그리고 요번에 비대위 간 이 민경우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동지회는 우리가 함께 설거지합시다라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석파가 사취해 독점 이해하는 어이없는 스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 이게 주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리고 반미 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탈피하자. 아니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렸습니까? 응?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그 86세대 비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렸어? 진짜? 진짜로 지금 민주당의 86세대들이 반미하고 있습니까? 반일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한테 전범 기업한테 피해자한테 배상하라고 했어. 우리나라 정부가. 근데 일본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 이게 우리 잘못이야? 이게 우리의 반일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새끼들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전범 국가 일본, 전범 기업 일본 기업들의 범죄로 인해 인권 유린당한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도 없고, 야 너희들이 참어.
막 그러고 있어요.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후퇴하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 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대. 이것은 무슨 소리야? 정당 정치를 지금 누가 망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망치고 있어? 2024년 현재 정당 정치를 누가 가장 망치고 있어요? 누가 의회 민주주의를 정말 후퇴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 몰라? 아니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를 끌어내려가지고 쫓아버리고 그 지가 바지로 세운 대표 앉히려고 나경원 끌어 못 나오게 하고 유승민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다쳐 협박해갖고 만들었어. 그래 놓고 총선 앞두고 이거 갈아치우려고 또 이거 쫓아낸 다음에 거기에 지치껏 한동훈 세웠어. 이게 민주주의야? 이거야말로 정당 정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벌써 6개가 거부했나요? 그거 하고 있는 윤석열 이 대통령실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민주화 운동 세력이 뭐 하고 있는데 여기 민주화 세력이 왜 나와?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지지해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누굽니까? 이거 윤석열이야. 너희가 진짜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용산에 가갖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해야 돼. 웃긴 새끼들이야. 마지막 문구도 얼마나 웃깁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의 옛 동지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지. 너희들이 변절했으니까. 이것들이 변절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변절하고 이렇게 신전을 버리는 이 배신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마음이 바뀐 사람은 오지 말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와서 후손을 위해 함께 설거지하자. 정말 창피하죠. 그래서 결국 이 동지에 만들어 놓고 동지에 주도한 민경우가 한 자리 받아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12월 달에.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응? 한 자리 받아 먹은 거야. 지가. 받아 먹었는데 이 민경우가 했던 과거의 이 발언들이 지금 막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노인네들 너무 오래 산다. 빨리 죽어라. 야, 대박.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진짜? 지난 10월 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왜 한 거냐면 새로운 기성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한테 자리를 넘겨야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아, 노인네들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어떤 사람들은 문맥은 그게 아니다. 너무 과장이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맥이 그거야. 이거를 그냥 차라리 은퇴를 좀 빨리 하라. 기회를 달라. 차라리 그렇게 하던가. 근데 그게 아니야. 빨리 죽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 자리를 젊은 세대가 다시 차지한다. 그거거든. 야, 이거는 민주당이 노인 폄하하면은 민주당에서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동영. 정동영이 20년 전에 총선 앞두고 노인 폄하 발언을 했잖아요.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열린민주당이 150석이 아니고요. 열린 우리당이 150석이 아니고 한 170, 180석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정동영의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의석수가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인데 사실은 지금 투표를 누가 많이 해?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노인 세대가 열심히 하면은 노인 세대가 열심히 한 투표의 결과로 20대, 30대가 살아야 되니까
이건 얼마나 문제가 많냐. 그래서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 투표 좀 해라. 그 얘기한 거야. 어? 이때 발언은 사실은 노인들 평화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운명이 달린 거다. 너희들의 실제 일이다. 너희들의 투표에 열심히 좀 해라. 투표 독려하려고 한 얘기인데 쓸데없는 사정을 붙인 거죠. 노인들은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받았지. 근데 이거는 뭐입니까? 이거 투표야, 투표. 투표와 관련된 거거든요.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노인 비하 발언, 사실 거기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이거는 노인 비하 발언도 아니야, 사실요. 이거 뭐냐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딸이 지금 대학생, 뭐 20대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중학생일 때 엄마한테 질문했다는 거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 결정하냐. 딸이 그랬다는 거야. 사람들의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봤을 때. 그냥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영향력 있게 이거를 분배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거를 이 김은경 위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우지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 제목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노인들이 왜 1인 1표 하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뭐야? 김은경이가 노인 비하 발언했어? 노인들은 1인 1표 하지 말라고? 왜 노인들하고 젊은이들이 똑같이 2인 1표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너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해서 이 세상이 더 너희들 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취지에서 정동영도 김은경도 비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표 관련된 거였거든. 야, 그런데 요번에 민경우 발언은요, 이거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얘는 뭐야? 무슨 투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일자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리에 기성세대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빨리 좀 은퇴 날짜를 좀 연령을 줄이자라든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빨리 죽어라. 빨리 돌아가셔라.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노인 폄하죠. 이건 노인 폄하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노인 혐오 발언이에요. 혐오 발언. 이건 혐오죠. 혐오. 빨리 죽으라는 건데.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만둔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민경우는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좌파였고 그리고 주사파였고 종북이었고 정말로 골수 종북, 골수 좌파 그런 것들이 변절을 하잖아요. 변절을 하면은 적당하게 변절해갖고 적당하게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야, 정말 극단에 있던 것들은요 변절을 해도 대단해. 완전히 극단으로 변절을 해. 아니 그냥 딱 이념이 좌우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중도적인 사람들은 바뀌더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극좌였던 것들이 변절을 하자마자 그러면 아예 완전히 극우로 가버린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김문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앞에 있는 민경우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일본 구구파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이죠. 일본의 우수한 청년 제국들이 해외 식민지 개척했듯이 일본 청년들이 조선을 개척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작년 11월 3일 날 대한연대 채널이라고 있나 봐요. 여기서 한국의 역사 인식이라는 영상에 보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심 있죠. 그게 여론 조작이래요. 여론 조작이래.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시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계속 방송에서 국민들이 일본을 지금 일본이 아니죠. 제국주의 일본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 이거는 조작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러고 있어요. 이런 개새끼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거야 도대체? 이 새끼가 볼 때는요 독립운동사가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스운 새끼지. 이 새끼는 딱 단순히 지네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일제시대 때 잘 아주 뭐 잘 살았나 보지 기분 좋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살았지만 일본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일제시대를 막 나쁜 시대라고 막 말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21년 8월 30일 날 올라온 방송 볼까요? 주사파식 민족주의의 끝판왕 봉오동 전투. 야, 봉오동 전투하고 주사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봉오동 전투를 막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을 개척한 이 미개했던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개척한 게 누구냐? 제국주의의 청년들, 제국주의의 일본 청년들이 이 우수한 청년들이 조선에 와서 이 비루하고 이 나태하고 전 근대적인 조선을 개화시켰다. 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임진왜란을 일으킨 히데요시를 막 극찬을 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한반도를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일본 청년도 있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데요시의 이 침략 전쟁을 한반도를 경영하라고 했던 거대한 구상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야 대단해요. 한국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해도 그 주변 이런 걸 보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우파에서. 어떻게 우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난 도대체 우리나라 우파는 이해가 안 돼. 세상에 어떤 우익들이, 어떤 우파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거를 막 그때는 우리가 근대화된 시대라고 막 좋아하고 그럽니까? 우파가 그럴 수 있어? 우파가 민족주의인데? 아니 어떤 우파가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고 저 일본 식민지의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개화시켰어. 이거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런 우파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막 분노를 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은 다 사라지고 반일, 항일 영화만 있다. 이 사람은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영화들은 왜 없는 거야? 그러고 있어. 개새끼. 근데 이거 나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았어. 근데 이 새끼가 노인피하 발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사퇴했죠. 근데 사퇴한 이유도 웃겨요. 사퇴 왜 했냐? 한동훈 비대위는 사퇴를 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이 새끼 나와갖고 개인적으로 그냥 사과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한노인에 방문해갖고 한번 인사드리겠다. 이걸로 끝났어.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이 민경우를 사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갑자기 사퇴한 거야. 사퇴한 이유가 뭐냐? 내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일본 언론에서 자신의 과거 또 다른 발언들에 대한 취재까지 나서는 상황. 내가 볼 때
민경호 씨의 발언 중에서 이걸로 이 발언 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절대 그만두지 않죠. 근데 본인이 과거에 했던 무수한 발언들이 지금 인터넷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들이 지금 그걸 다 조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새끼예요. 민경우. 또 누가 있습니까? 박은식. 얘도 재밌어요. 얘는 호남 대한포럼이라는 곳의 대표이고 의사야, 의사. 그런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페미니즘 비판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나도 페미니즘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나도 싫어하니까. 근데 얘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SNS에 자기가 군인이니까 군이 간 이야기를 연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군인 혜택 확대, 병역강화 정책을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 군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군인 혜택 관련된 이야기를 막 썼어. 나도 거기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군 혜택 필요하지. 근데 지금은 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월급이 거의 200이던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월급이? 와, 나도 놀랬어. 오늘 들었는데 지금 사병대 월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건 다양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몰라. 또 이렇게 말하면은 저 꼰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진짜로 저희 세대 윗세대는 더 할 거고 우리 세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군대 보면은 진짜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아마 그렇게 놀랄 거야 진짜로. 물론 지금 현역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게 군인 혜택 확대, 병역가 정책 주장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페미니즘 등 특정 사상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비판할 수도 있지 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페미니즘이 지금 중요하냐? 전쟁 지면 집단 기억. 이 기억은 강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지면 집단 강간이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가?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나라가 망하면 헌법이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야? 군 가산점 위헌은요, 우리나라에서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한테 가산점 주는 거, 이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남자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군대 갔다 오는데 왜 가산점을 안 줘?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때 사실은 남녀 간의 이런 성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 남자들은 분노하는 거지. 군대를 갔다 왔는데 2년 이상을. 응? 여성들은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학업을 마친 다음에 취업해서 자기의 그걸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남자들은 가장 사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2년 이상을 군대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업도 끊겨버리고 사실은 이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 갖고 아무것도 없어. 원래는 이거를 지금까지는 군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줬는데 그러니까 억울하지. 이거는 지금 논쟁이 되겠지만 저는 군 가산점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군 가산점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나라 뭐가면 헌법이 뭔 의미야? 하면서 이거 반대하는 거지. 아니 반대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논리가 이게 뭐야? 나라 뭐가면 헌법이 뭐가 의미가 있냐?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도 웃긴 거죠. 전쟁 지면 집단 강간? 아니 이 말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전시 강간 범죄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쟁이 나면 항상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성과 아이들이에요.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곳곳에서 전시 강간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맞거든요. 실제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야, 페미니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전쟁 나면은 집단 강간 벌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은 없어지는데 그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난 이게 웃긴 거야, 이 새끼가. 대가리에 뭐가 들었지? 아니, 페미니즘하고 전시 강간 범죄랑 무슨 상관이야. 이 두 개가 연결된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그래서 난 당황스러워. 요새 애들 보면요, 이제 젊은 새끼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반대할 수 있지.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지면은 집단 강간당해. 이게 어떻게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논리가 돼? 차라리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를 대던가. 근데 어이가 없잖아. 페미니즘은 안 돼.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냐? 전쟁에서 지면은 집단 강간 당하거든.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군 가산점이 위헌이다? 나라 망하면 헌법에 없는데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말이야? 군 가산점이 위헌이 아니라면은 위헌이 아닌 이유들을 대면 되는 건데 나라가 망하면 헌법에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논리적인 귀결이 됩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인 전후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새끼는 비리언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언론에서는 얘가 전쟁 지면 집단 강간, 이 강간이라는 말 쓴 거 자체가 갖고 막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아, 강간이라는 표현 쓰면 어때?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여기서 엄청난 전시 성범죄가 막 일어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돼. 뭐 강간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 근데 문제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논리가 이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앞뒤 논리가 없어. 그런데 얘가 이걸 가지고 변명을 해. 변명이 더 웃겨. 병신. 지가 프레시과 대화를 했는데 이 강간이라는 표현 쓴 이유가 뭐냐? 저출산으로 군대가 유지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군대 병역을 좀 우대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찾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출산으로 군대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글을 쓴 거래요. 페미니즘은 필요 없다? 왜? 전쟁에 지면 집단 강간 당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얘가 이런 말도 했어. 지난 10월 달에 무슨 말을 했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해?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 누가 합니까?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그럼 아이를 낳을 거다, 낳지 않을 거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남자가 나라면 낳아야지. 남자가 지우라면 지워야지. 지금 그거거든요.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의식이 있는 거지. 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에 반대하지만 본인이 뭐 그런 의식이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 이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지. 근데 내가 웃긴 건 뭐냐? 이 새끼가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해. 프레시안이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좀 극단적인 방향에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글을 좀 그런 방향으로 보이게 쓴 것 같다. 죄송하다. 출산 장려제 대책이 가정을 꾸리는 남녀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산 장려 대책이 가정을 꾸리는 남녀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로 쓴 글인데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나는 이 새끼는 정말로 비대위원장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새끼인 게 몰라,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젊고 어린 새끼인데 대가리가
아니, 난 참 문제야. 의사 애들이 이래? 아니, 의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닙니까? 얘 의사예요, 의사.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닙니까? 근데, 야,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냥 상식적인 게 아니구나. 아니, 무슨 논리 구조가 없어. 이 새끼들은요. 아, 이게 지금 일베 애들의 사고 구조인가? 황당한 거야. 김경률. 야, 김경률은요. 이 새끼는 양심이 없어요. 지가 이렇게 기어 나온다는 게 몰라. 지금은 뭐 보수로 넘어갔고 거기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그 기생충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한동안 조국 흑서, 조국팔이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끼가 어떤 새끼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앞으로 돌려갖고 볼 필요가 있어. 이 새끼가 2019년도에 사실은 이 새끼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새끼가 뭐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특종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얘기했기 때문에 김경률에 대해서 인식이 나쁘지 않았어. 그쵸?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막 비판하고 욕을 하는데 황당한 건 뭐냐? 특히 본인이 회계사니까 조국 관련된 조국 펀드 관련돼서 지가 막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대.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참여연대한테 얘기를 했대. 참여연대가 그걸 보고 얘를 무시했거든. 무시하니까 이 새끼가 참여연대 욕하는 글 막 쓰고 난리가 나갖고 징계를 받았거든요.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로 본연의 임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대요. 김용률이 볼 때.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했는데 참여연대가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묵살했다는 거야.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거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데 참여연대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나 김경률에게 묻고 싶어요. 너 지금도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 아니, 참여연대 소속이었던 사람이 장관이 됐어. 그럼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독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근데 수사했던 사람들, 수사했던 검사들, 그 검사들이 장관이 됐어. 그 검사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참여연대 사람들이 장관 됐을 때보다, 공무원 됐을 때보다 검사 출신들이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 훨씬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독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률 이 새끼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여러분 한마디라도 들어봤어요 지금? 예? 지금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지금 받고 있다느니 아니면 쇼핑을 한다느니 그렇게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 새끼가 비판합니까? 이 새끼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들이댔던 그런 엄격함을 이 정부에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에 내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청문회한 거 보세요 지금.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갖고 부동산 문제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까? 지적 안 해. 오로지 조국. 근데 이 새끼가 조국에 대해서 비판했던 핵심이 뭐였냐? 사모펀드였어요. 사모펀드, 조국펀드 다 아시죠? 블루펀드라고. 코랭크 코링크였나? 코링크에서 코링크피? 거기서 이 운영하던 블루펀드 그게 문제가 많다고. 그게 엄청 큰 범죄였거든. 근데 이 새끼도 거기에 바람을 넣었어. 자기가 수일에 걸쳐갖고 몇 명이 밤샘 해갖고 분석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대. 그래서 심각하게 발전할 수가 있대. 자기가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 공시 시스템, 유로화된 신용정보서 등을 봤대.
그리고 어느 언론사보다도 깊이 공부했대. 그런데 정말 조국펀드가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더 발전할 수 있어가지고 참여연대 이름으로 발표하자고 건의했는데 묵살당했대.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조국펀드 얘기 나오는 거 있습니까? 우선 조국펀드 관련해가지고 핵심 관계자가 누굽니까? 조범동, 조국 장관 오신 조카지요. 조범동 재판 1심과 2심에서 이 범죄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경심과 조범동은 공모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경심 교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1심과 2심에서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일가와의 관련 고리가 모두 부정. 실제로 대법에서 조범동 씨 4년 징계 나왔지만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라든가 조국펀드 관련해갖고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정경심 교수가 대법에서 징역 4년 확정이 됐죠. 기사 보세요. 확정될 때 다 메인 제목이 뭐냐면 다 조민 스펙 위조. 이거야. 하나하나 보면 다 어이가 없는 것들. 동양대 표창, 동양대 보조연구원, 뭐 논문 1차 저자, 인턴 했던 거.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진짜.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유죄라고 기사가 크게 나고 여기 조그맣게 나온 기사가 또 뭐가 있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사모펀드 횡령은 무죄. 조국펀드, 사모펀드는 무죄예요. 이거는 조그맣게 나오고 그냥 제목 크게 해라 어떡합니까? 아, 입시비리 유죄. 이게 뭐야? 이 새끼가 이렇게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범죄 나온 것처럼 말했는데 다 어디 갔어? 그럼 이 새끼가 사람 새끼라면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감옥 갔잖아. 감옥 갔는데 이걸로 간 게 아니잖아. 이 개새끼야. 그럼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없어요. 그 이후에. 한마디 없어요. 이 실력 없는 새끼. 지가 이렇게 열심히 다 해서 문제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형편없는 새끼. 이런 새끼가 회계사라고. 근데 반성이 없잖아. 그 당시에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쳐.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조국펀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근데 왜 사과를 안 해? 왜 반성을 안 해? 그리고는 국민의힘 기어 들어가갖고 여기서 지금 비대위원 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병신 새끼. 아,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뭐 욕할 것도 없죠. 오늘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상종, 한동훈, 비대위 다 똑같은 것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아, 민주당에 이런 새끼들 뽑았으면은 우리가 분노하죠. 장난하냐고.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런 애들 뽑은 거는 이건 우리가 사실 욕할 건 아니죠. 왜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가장 어울리는 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욕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왜 이런 애들 뽑았어라고 욕을 안 합니다. 욕을 왜 해? 오히려 이게 어울리는 건데 오히려 유상종 아주 어울리는 것에 이거는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야 진짜 어떻게 모여도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끼리 잘 모였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사실 김혜지 의원은 좀 안타까워요. 김혜지는요. 김혜지 의원은 국민의힘에 왜 가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국민의힘에서 김혜지 의원은 나름대로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것들을 아주 조용히 묵묵히 법안 발의하고 막 있어요. 일하고 있어.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은 뭐 국민의힘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짓거리 할 때 거기서 뭐 함께 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뭐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좀 다른 목소리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저는
김혜지 의원이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혜지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지금 되게 좋아요.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하고 또 피아니스트야. 그리고 지금 굉장히 4년간 크게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이.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쓴소리하고 비판하면 이해를 해. 근데 김혜지는 이미지가 좋지만 김혜지가 사실은 지금 이 자기 당을 사실은 이 당에서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혐오 발언할 때도 비판한 적 없지요, 세게. 그러니까 말도 안 해, 그냥. 나쁜 말도 안 하지만 비판도 안 해. 국민의힘 따라가지고 막 험악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도 안 피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당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바른 소리도 안 하잖아. 그냥 조용히 예쁘게 지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이 비대위가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도구로 이용되는 거죠. 이용되니까 김혜진은 불쌍합니까? 불쌍한 게 아니지. 거기에 공범이에요, 공범. 김혜진 의원은요. 그 위치에서 본인이 바른 얘기 하던가. 이 추악한 당, 윤석열의 허수아비 당, 이 추악한 당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조용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거 가지고 이 당이 괜찮은 당입니다. 그거만 홍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를 왜 하는 거야 진짜? 우리 류경 님이 정치를 왜 그러는데 진짜로 정치를 왜 하는 거야? 할 필요가 없지. 본인이 이렇게 본인도 아마 알 거야.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 근데 이거 이용당하는 게 아니죠. 공범이에요, 공범. 왜 그렇게 정치를 해? 왜 나쁜 놈들한테 그렇게 협력을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간 뭐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한동훈 비대위 유유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